눈이 조용히 내려앉던 저녁이었다. 시외버스 터미널 앞은 하루 중 가장 지치는 시간이었다. 퇴근을 서두르는 사람들, 병원에서 돌아오는 노인들, 모두가 집이라는 목적지만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바닥은 젖어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다. 버스줄은 길었고 누구도 여유롭지 않아 보였다. 그 줄 맨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손에는 접힌 표 한 장. 발걸음은 느렸고 몸은 조금 굽어 있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성급한 기척이 다가왔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인은 한 걸음 앞으로 옮기려다 멈췄다. 눈길 위에서는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 균형을 잡는 사이 뒤에서 강한 힘이 전해졌다. 어이, 할아버지. 너무 느린 거 아냐?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짜증이 섞여 있었고 배려는 없었다. 노인의 어깨가 밀렸다. 몸이 앞으로 쏟아질 듯 기울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끼어드는 건 피곤한 일이니까. 노인은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다. 하지만 손에서 표가 미끄러졌다. 하얀 눈 위로 표가 떨어져 젖기 시작했다. 노인은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눈 속에 젖어가는 표를 건져야 했다. 떨리는 손으로 표를 더듬었다. 한 번, 두 번. 잡히지 않았다. 손가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뒤에서 또 한 번 기척이 들렸다. 아이고, 답답해. 빨리 좀 하시지. 남자는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다. 셋 다 덩치가 컸고 표정은 불쾌했다. 노인을 보는 시선에는 미안함이 없었다. 그저 불편한 장애물 정도로 여기는 눈빛이었다. 노인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순간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눈을 피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가방을 여미는 척했다. 터미널은 늘 그렇게 넘어가는 장소였다. 침묵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노인은 다시 손을 뻗었다. 눈에 젖은 표가 손가락 끝에 닿았다. 하지만 잡으려는 순간 또 미끄러졌다. 차가운 바닥이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무릎이 눈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더 숙였다. 그때 뒤에서 한숨 소리가 크게 터졌다. 아, 진짜. 이거 오늘 버스 못 타겠네. 남자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리게 컸다. 동의를 구하는 투였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노인의 등이 더 굽었다. 그때였다. 줄 중간쯤에서 한 여성이 움직임을 멈췄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키는 평범했고 옷차림도 수수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달랐다. 흔들림이 없었다. 여성은 천천히 줄에서 벗어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다. 다만 움직임이 분명했다.
눈길을 밟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쪽으로 향했다. 여성은 노인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주저함이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표를 먼저 집어들었다. 눈을 털어내고 노인의 손에 천천히 쥐어주었다. 노인은 잠시 여성을 바라봤다. 놀람과 안도가 동시에 스쳤다. 여성은 고개만 살짝 숙였다. 괜찮다는 뜻이었다. 여성은 그대로 몸을 돌렸다. 뒤에 서 있던 남자 셋을 마주했다. 말은 여전히 없었다. 하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남자들 중 한 명이 헛웃음을 흘렸다. 뭐야, 언니가 정의의 사도야? 비아냥거리는 투였다. 하지만 여성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눈빛은 차분했고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남자는 다시 한번 웃으려 했다. 하지만 웃음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여성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다. 말없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친구 두 명도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줄의 공기가 변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앞으로 향했다. 누군가는 한 걸음 물러섰고 누군가는 숨을 고르듯 자세를 바로 했다. 여성은 노인 옆에 섰다. 노인이 서야 할 자리였다. 줄의 순서가 조용히 회복됐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 노인은 다시 앞을 향해 섰다.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발은 흔들리지 않았다. 손에 쥔 표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버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은 차례대로 올라탔다. 남자들은 말없이 뒤로 밀려났다. 터미널은 다시 일상의 소음으로 돌아갔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이었다. 노인은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한 발 한 발. 서두르지 않았지만 멈추지도 않았다. 여성은 그 뒤를 자연스럽게 따랐다. 노인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지켜봤다. 창가 자리였다. 노인은 앉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는 소리였다. 여성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 뒤쪽으로 향했다. 자신의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다. 버스 안은 따뜻했다. 히터 소리가 낮게 울렸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방을 정리하거나 창밖을 바라봤다. 터미널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사이 남자 셋은 아직 줄에 서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불쾌했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먼저 끼어들었던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바쁜 척 화면만 들여다봤다. 친구 한 명이 작게 말했다. 그냥 가자. 다음 버스 타면 되지.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발은 이미 뒤로 향하고 있었다. 세 명은 그렇게 줄에서 빠져나갔다. 아무도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터미널 대합실 쪽으로 사라지는 뒷모습만 남았다. 줄에 남은 사람들은 조용히 버스에 올랐다. 질서는 회복됐고 공기는 다시 차분해졌다. 버스 문이 닫혔다. 엔진 소리가 낮게 깔렸다. 출발 신호가 울렸다. 버스는 천천히 터미널을 벗어났다. 노인은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손에 쥔 표는 여전히 조금 축축했지만 이제 괜찮았다. 여성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눈 내리는 풍경이 지나갔다. 가로등 불빛이 하얗게 번졌다.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저 평범한 퇴근길처럼 보였다. 하지만 버스 안 몇몇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말없이 나섰던 그 순간을, 흔들리지 않던 눈빛을. 30분쯤 지났을 때였다. 버스는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차창 밖은 어두웠고 불빛은 드물었다. 노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손은 여전히 표를 쥐고 있었다. 놓치지 않으려는 듯 꽉 쥐고 있었다. 여성은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다. 책도 펴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무언가를 해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저 일상을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버스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중년 여성 둘이 나지막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까 그 사람 봤어? 응, 봤어. 참 대단하더라. 요즘 그런 사람 보기 힘든데. 그러게. 나도 용기 있었으면 나섰을 텐데.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여성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다음 정류장이 가까워졌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곧 휴게소입니다. 10분간 정차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노인도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을 보니 휴게소 불빛이 보였다. 따뜻한 빛이었다. 버스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사람들은 차례로 내렸다. 노인도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단을 내려갈 때 손잡이를 꼭 잡았다. 발을 헛디디지 않으려 조심했다. 여성도 뒤따라 내렸다. 노인과 몇 발자국 떨어진 거리를 유지했다. 휴게소는 사람들로 붐볐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노인은 화장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여성은 자판기 앞에 섰다. 커피 한 잔을 뽑았다. 따뜻한 캔이 손에 쥐어졌다. 그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았다. 휴게소 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쌓인 눈이 주차장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사람들은 제각각 움직였다. 누군가는 라면을 먹고 누군가는 전화를 했다. 일상의 풍경이었다. 잠시 후 노인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손을 씻고 물기를 털었다. 휴게소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어디 앉을까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그때 여성이 앉아 있는 쪽을 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여성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노인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표시였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전해졌다. 노인은 다른 쪽 의자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잠시 숨을 고르었다. 표는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다. 이제는 마른 상태였다. 구겨지긴 했지만 문제 없었다. 10분은 금방 지나갔다. 안내 방송이 다시 울렸다. 버스 출발합니다. 탑승하지 않으신 분은 서둘러 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도 천천히 일어났다. 여성도 커피캔을 버리고 일어났다. 두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버스로 향했다. 노인이 먼저 올랐고 여성이 뒤따랐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버스 문이 닫혔다. 엔진 소리가 다시 울렸다. 출발이었다. 밤은 더 깊어졌다. 버스 안은 조용했다. 사람들 대부분이 눈을 감고 있었다. 졸음이 찾아오는 시간이었다. 노인도 눈을 감았다. 이번엔 진짜 잠이 들었다. 고른 숨소리가 창가에 스며들었다. 여성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1시간쯤 더 지났을 때였다. 버스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종점이 가까워진 것이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곧 종점입니다. 짐을 챙겨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깨어났다. 눈을 비비고 가방을 챙겼다. 노인도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을 보니 익숙한 풍경이 보였다. 도착한 것이었다. 버스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은 차례로 내리기 시작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계단으로 향했다. 손잡이를 잡고 한 발씩 내려갔다. 여성도 뒤따라 내렸다. 터미널 밖은 여전히 추웠다. 하지만 눈은 그쳤다. 하늘은 맑아지고 있었다. 별이 몇 개 보였다. 노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여성은 터미널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노인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마주치지 않았다. 각자의 길로 향했다. 노인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골목길은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눈 쌓인 길을 비쳤다. 발자국이 찍힐 때마다 소리가 났다. 집은 멀지 않았다. 5분쯤 걸으면 도착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현관불을 켰다. 따뜻한 빛이 퍼졌다. 노인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벗었다. 손에 쥐고 있던 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구겨진 표였지만 소중했다. 오늘 하루를 기억하게 해주는 물건이었다. 여성은 터미널을 벗어나 택시를 잡았다. 차에 오르며 주소를 말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다. 창밖으로 밤 풍경이 지나갔다. 불빛들이 흐르듯 스쳤다. 여성은 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긴 하루였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작은 아파트였다. 여성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불을 켰다. 조용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거실은 깔끔했고 물건은 많지 않았다. 필요한 것만 있는 공간이었다. 여성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여성은 소파에 앉았다. TV를 켜지 않았다. 핸드폰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늘 일이 머릿속을 스쳤다. 터미널 앞 풍경, 눈 내리던 저녁, 밀려났던 노인, 그리고 자신이 나섰던 순간.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기도 했다. 여성은 그걸 알고 있었다. 세상은 각자 도생의 시대였다. 남의 일에 끼어들면 피곤해진다는 게 상식이었다. 하지만 여성은 달랐다. 그는 피곤함보다 옳은 것을 선택했다. 여성의 이름은 강민서였다. 48세. 혼자 살았다.
결혼한 적은 있었지만 오래전에 끝났다. 자식은 없었다. 지금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살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강민서는 젊은 시절 특별한 경험을 했다. 20대 초반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였다. 주변 친구들은 취업 준비를 하거나 대학원에 갔다. 하지만 민서는 다른 길을 택했다. 군에 입대했다. 여군이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보직이었다. 행정병으로 시작했다.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1년쯤 지났을 때 기회가 왔다. 특수부대 지원 공고를 봤다. 여군도 지원할 수 있었다. 경쟁률은 높았고 합격률은 낮았다. 하지만 민서는 도전했다. 훈련은 혹독했다. 체력훈련, 격투훈련, 사격훈련. 하루하루가 한계였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민서는 버텼다. 이를 악물고 견뎠다. 결국 합격했다. 707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다. 그곳에서 보낸 3년은 인생을 바꿔놓았다. 민서는 한계를 넘는 법을 배웠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특수부대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전역 후 민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았다. 이력서에도 쓰지 않았다. 그저 군 복무라고만 적었다.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아무도 몰랐다. 민서는 그게 좋았다. 특별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몸에 밴 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위기 상황을 보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오늘 터미널에서도 그랬다. 노인이 밀리는 걸 보는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냥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 섰고 행동했다. 민서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눈이 그치고 하늘이 맑아진 덕분이었다. 민서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것이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노인은 일찍 일어났다. 습관이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어젯밤 내린 눈이 마당을 덮고 있었다. 하얗게 쌓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노인은 잠시 그 풍경을 바라봤다. 노인의 이름은 박종수였다. 올해 75. 혼자 살았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자식들은 서울에 있었다. 가끔 전화가 왔지만 자주 오지는 못했다. 바쁜 삶이니까. 종수는 이해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으면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익숙해졌다고 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산책을 했다. 일상은 단순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은 힘들었다. 어제 같은 일이 그랬다. 터미널에서 밀렸을 때 몸이 굳었다. 말을 해야 하는지 참아야 하는지 몰랐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표를 주우려 애쓸 뿐이었다. 그때 나타난 여성. 강민서. 이름은 몰랐지만 얼굴은 기억했다. 말없이 다가와 표를 주었던 손. 흔들리지 않던 눈빛. 그리고 조용히 옆에 서 있어 준 그 순간. 종수는 그게 고마웠다. 종수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버튼을 눌렀다. 익숙한 동작이었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종수는 탁자에 앉았다. 어제 구겨진 표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종수는 표를 집어들었다. 구겨진 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이 표는 소중했다. 어제의 기억을 담고 있었으니까. 밥이 다 되었다. 종수는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김치.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천천히 씹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외투를 입었다. 산책을 나갈 시간이었다. 종수는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건강을 위해서였다. 밖은 추웠지만 햇살이 따스했다. 눈 덮인 길을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이 찍혔다. 종수는 골목을 지나 공원으로 향했다. 작은 공원이었지만 벤치가 몇 개 있었다. 주민들이 가끔 나와 앉아 있었다. 공원에 도착하니 몇 명이 보였다. 같은 동네 노인들이었다. 서로 인사를 나눴다. 박 선생님, 어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시내 갔다 왔어. 눈 많이 왔던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어. 버스도 잘 탔고. 종수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제 있었던 일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밀렸던 자신의 모습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다. 도움을 준 여성에게. 그 순간 나서준 용기에. 종수는 언젠가 그 여성을 다시 만난다면 제대로 인사하고 싶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다. 하루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종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날씨, 사건, 사고. 일상적인 내용이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종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어제 눈 많이 왔던데 괜찮으셨어요? 괜찮았어. 걱정 마라.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네요. 나 혼자 잘 산다. 신경 쓰지 마. 짧은 통화였다. 아들은 바빴다. 종수는 이해했다. 전화를 끊고 다시 TV를 봤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 어제 일이 떠올랐다. 종수는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존중받았다.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노인은 짐이었다. 느리고 불편하고 방해되는 존재였다. 종수는 그게 슬펐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세상이 빨라졌으니까. 모두가 바쁘니까. 노인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하지만 어제 한 사람은 달랐다. 민서는 멈춰섰다. 바쁜 세상 속에서 한 발 물러서서 노인을 도왔다. 그게 종수에게는 큰 위로였다. 세상이 아직 완전히 차갑지는 않다는 증거였다. 종수는 표를 다시 집어들었다. 구겨진 표.
하지만 이 표는 이제 다른 의미를 가졌다. 단순한 버스표가 아니었다. 어제의 기억을 담은 물건이었다. 종수는 표를 서랍에 넣었다. 버리지 않기로 했다. 며칠이 지났다. 민서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회사는 시내 중심가에 있었다. 작은 무역회사였다. 민서는 격리팀에서 일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장부를 관리했다. 사무실은 조용했다. 직원들은 각자 일에 집중했다. 민서도 컴퓨터 앞에 앉아 숫자를 입력했다. 익숙한 업무였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민서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갔다. 회사 근처 한식당이었다. 메뉴는 정해져 있었다. 제육볶음과 된장찌개. 식사를 하며 동료 한 명이 물었다. 민서 씨, 주말에 뭐 했어요? 집에 있었어요. 쉬었죠. 요즘 운동 안 해요? 예전에 헬스장 다닌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안 가요. 바빠서. 사실 민서는 헬스장에 갈 필요가 없었다. 집에서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었다. 특수부대 시절 배운 훈련법을 지금도 유지했다. 매일 아침 30분씩 맨몸 운동을 했다. 푸시업, 스쿼트, 플랭크. 몸을 유지하는 데는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민서를 평범한 격리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 그게 편했다. 특별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다. 민서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숫자를 확인하고 장부를 정리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민서는 가방을 챙기고 회사를 나섰다.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사람들로 붐볐다. 퇴근 시간이었다. 지하철에 올랐다. 자리는 없었다. 민서는 손잡이를 잡고 섰다.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다. 몇 정거장을 지나 민서는 내렸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골목을 지나며 민서는 편의점에 들렀다. 우유와 빵을 샀다. 내일 아침 식사용이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불을 켰다. 조용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민서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긴 하루였다. 저녁을 먹고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다. 피로가 조금씩 풀렸다. 샤워를 마치고 민서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민서는 평범한 삶이 좋았다.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 하지만 가끔은 생각했다. 터미널에서처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만나면 민서는 주저없이 나설 것이었다. 그게 옳은 일이니까. 눈을 감았다. 잠이 스르르 찾아왔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것이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는 하루. 하지만 그 속에서 민서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 것이었다. 한 달쯤 지났다. 계절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눈은 가끔 내렸고 날씨는 추웠다. 종수는 여전히 혼자 살았다. 일상은 반복되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종수는 시장에 갔다. 장을 보러 나온 것이었다. 채소와 과일을 사야 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싸게 드려요. 한 번만 보세요. 종수는 천천히 걸으며 물건을 살폈다. 채소 가게 앞에 섰다. 배추와 물을 골랐다. 상인이 값을 불렀다. 종수는 지갑을 꺼냈다. 그때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젊은 남자였다.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었다. 앞을 보지 않았다. 남자가 종수와 부딪혔다. 종수는 비틀거렸다. 손에 들고 있던 배추가 떨어졌다. 바닥에 굴렀다.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던지고 지나갔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종수는 허리를 굽혀 배추를 주었다. 무릎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배추를 다시 들고 일어섰다. 상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종수는 화가 났다. 왜 사람들은 노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는가? 하지만 화를 낼 곳이 없었다. 남자는 이미 사라졌고 주변 사람들은 무관심했다. 종수는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걸었다. 숨이 찼다. 중간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었다. 집에 도착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한숨이 나왔다. 나이가 든다는 건 이런 것이었다. 작은 일에도 지치고 화도 내지 못하고 그저 참는 것. 종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자꾸 오늘 일이 떠올랐다. 시장에서 부딪혔던 남자, 터미널에서 밀쳤던 남자들, 그들의 무관심한 표정.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얼굴도 있었다. 민서, 터미널에서 도와준 여성, 그의 눈빛, 그의 침착함, 그의 용기. 종수는 생각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남을 밀치고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멈춰서서 돕는 사람. 종수는 후자가 더 많은 세상이길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남의 일에 무관심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민서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었다. 종수는 눈을 감았다.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종수는 다시 터미널에 서 있었다. 눈이 내리고 버스가 오고 민서가 다가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으세요? 종수는 꿈속에서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밖은 맑았다. 눈은 내리지 않았다. 종수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다. 어제와 비슷한 하루. 하지만 괜찮았다.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 도착하니 아는 얼굴들이 보였다. 인사를 나눴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아요. 종수는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겨울 햇살이었지만 온기가 느껴졌다. 종수는 눈을 감고 햇살을 받았다.
그 순간 종수는 평화를 느꼈다. 어제의 화는 조금 가라앉았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따뜻한 순간도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종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천천히 걸으며 종수는 생각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작은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다. 2달이 지났다. 봄이 오고 있었다. 거리의 눈은 녹았고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졌다. 종수는 여전히 혼자 살았다. 일상은 계속되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종수는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것이었다. 혈압을 재고 혈액 검사를 했다. 의사는 괜찮다고 했다. 건강하십니다.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다. 종수도 줄 끝에 섰다. 햇살이 따뜻했다. 종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봄이 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줄 앞쪽에 서 있는 여성. 종수는 멈칫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서였다. 터미널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그 여성. 2달 만에 다시 본 것이었다. 종수는 말을 걸고 싶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기억하실까? 아니면 잊으셨을까? 망설이는 사이 버스가 왔다. 사람들이 차례로 올랐다. 민서도 올랐다. 종수도 뒤따라 올랐다. 버스 안은 붐볐다. 자리는 거의 없었다. 민서는 뒤쪽에 서 있었다. 종수는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다. 종수는 민서를 계속 의식했다. 말을 걸어야 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버스 안은 시끄러웠고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몇 정거장을 지나갔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렸다. 버스 안이 조금 비었다. 종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민서는 여전히 서 있었다. 종수는 고민했다. 내릴 때 말을 걸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마음이 복잡했다. 버스가 종수의 정류장에 도착했다. 종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민서를 지나쳤다. 그 순간 종수는 멈췄다. 돌아서서 민서를 봤다. 민서도 종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민서의 눈에 인식이 스쳤다. 기억하는 듯 했다. 종수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표시였다. 민서도 고개를 숙였다. 미소는 없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괜찮다는 뜻이었다. 버스 문이 열렸다. 종수는 내렸다. 뒤돌아보니 버스가 출발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민서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사라졌다. 종수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전해진 것 같았다. 고개를 숙인 그 순간이, 눈을 마주친 그 순간이, 그것으로 충분했다. 종수는 집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말없이도 이해받았다는 느낌.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거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구겨진 버스표가 있었다. 종수는 표를 꺼내 들었다. 2달 전 터미널에서 떨어뜨렸던 표. 민서가 주워서 쥐어준 표. 종수는 표를 펼쳤다. 구겨진 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이 표는 이제 단순한 표가 아니었다. 기억의 증표였다. 그날의 감동을 담은 물건이었다. 종수는 표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평생 간직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종수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건강하시죠? 응, 건강해. 너도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짧은 통화였다. 하지만 종수는 기분이 좋았다. 오늘 민서를 다시 본 것이, 그리고 마음을 전한 것이 종수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순간이 있었다. 그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다. 민서는 버스에서 내렸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뵙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민서의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다. 치매를 앓고 계셨다. 3년 전부터 시작된 병이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이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민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병원을 찾았다.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는 민서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민서는 괜찮았다. 그저 곁에 있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오늘도 그랬다. 어머니는 민서를 보며 물었다.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민서. 민서? 누가 민서? 딸이요. 엄마 딸.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손은 민서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민서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다. 어머니는 졸고 계셨다. 민서는 조용히 일어나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매주 이렇게 오는 게 쉽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힘들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평생 민서를 키워주셨다. 혼자서. 민서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홀로 민서를 키우셨다. 민서가 군에 입대한다고 했을 때도, 특수부대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도 어머니는 반대하지 않으셨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민서는 어머니께 감사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아프실 때 민서는 곁을 지키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았다. 그저 곁에 있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집에 도착한 민서는 소파에 앉았다. 피곤했다.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다. 오늘 버스에서 노인을 다시 봤다. 터미널에서 도와드렸던 그분. 민서는 기억하고 있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을 때 민서도 고개를 숙였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 순간으로 충분했다. 서로 이해했으니까. 민서는 생각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노인들,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들은 혼자 힘으로 버티기 힘들 때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친다.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남의 일이라는 이유로. 민서는 달랐다. 민서는 멈춰섰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지나치지 않았다. 그게 옳은 일이니까. 특수부대에서 배운 건 싸우는 법만이 아니었다. 지키는 법도 배웠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것. 민서는 지금도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다. 군복을 벗었지만,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정신이 살아있었다. 민서는 눈을 감았다. 잠이 찾아왔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것이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속에서도 민서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 것이었다. 옳은 일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서며 조용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한 달이 더 지났다. 봄은 완연했다. 꽃이 피고 나무가 푸르러졌다. 거리는 생기로 가득했다. 종수는 여전히 혼자 살았다. 하지만 요즘은 기분이 좋았다. 날씨가 따뜻해져서이기도 했고, 버스에서 민서를 다시 만난 기억 때문이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였다. 종수는 동네 경로당에 갔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곳이었다. 바둑도 두고 차도 마셨다. 경로당에는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종수도 그 속에 앉았다. 친구 한 명이 물었다. 박 선생,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그래? 응, 표정이 밝아졌어. 종수는 웃었다.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종수는 요즘 자주 생각했다. 민서처럼 살고 싶다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자신은 이제 늙었다. 힘도 없고 빠르지도 않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작은 일이라도. 종수는 결심했다. 앞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기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돕기로. 경로당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골목을 걷다가 종수는 멈췄다. 길 건너편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 종수는 다가갔다.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종수를 봤다. 아, 괜찮습니다. 짐이 무거워 보이는데요.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저기, 저 아파트까지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종수는 짐을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견딜만 했다. 노인과 함께 천천히 걸었다. 아파트까지 5분쯤 걸렸다. 종수는 짐을 현관 앞에 내려놓았다. 노인은 고마워하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별것 아닙니다. 종수는 돌아서서 집으로 갔다. 가슴이 뿌듯했다. 작은 일이었지만 누군가를 도왔다는 것이 기분이 좋았다. 그날 저녁 종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누군가를 도왔다. 작은 일이었지만 기분이 좋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다. 종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종수는 생각했다. 민서 덕분이었다. 민서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종수도 변할 수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용기를 낸다면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질 것이다. 종수는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했다. 남은 인생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남을 돕고 옳은 일을 하며 살기로. 여름이 왔다. 날씨는 무더웠다. 햇살은 강했고 공기는 습했다.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다녔다. 민서는 여전히 회사에 다녔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반복되는 하루. 하지만 민서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 평범함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 특수부대에 있을 때는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언제 어떤 임무가 떨어질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예측 가능한 하루. 평화로운 일상. 그게 민서에게는 축복이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민서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 장을 보러 온 것이었다. 주말 동안 먹을 식재료를 사야 했다. 마트는 사람들로 붐볐다.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더 붐볐다. 민서는 카트를 밀고 천천히 매장을 돌았다. 채소 코너에 섰다. 상추를 고르고 있었다. 그때 옆에서 소리가 들렸다. 야, 할머니. 거기 좀 비켜봐.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돌렸다. 노인 한 분이 채소를 고르고 있었다.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셨다. 뒤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불쾌한 표정이었다. 노인은 당황한 표호로 비켰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노인을 밀듯이 지나갔다. 민서의 눈빛이 변했다. 턱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일단 지켜봤다. 남자는 채소를 대충 집어 카트에 던졌다. 그리고 다시 노인 쪽을 봤다.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느려? 중얼거리는 소리였지만 노인에게 들리게 한 말이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작아지려고만 했다. 민서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카트를 놓고 다가갔다. 남자 앞에 섰다. 잠깐만요. 민서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남자는 민서를 봤다. 뭔데요? 방금 그분께 사과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무례하게 굴었잖아요. 사과하세요. 남자는 헛웃음을 지었다. 아줌마가 왜 끼어들어요? 상관없는 일에. 상관 있어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상관 있죠. 민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남자는 그 눈빛을 보며 불편해졌다.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사과 안 하실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압박이 느껴졌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다.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었다. 아, 알았어요. 미안하다고요. 남자는 노인에게 대충 말했다. 그리고 카트를 밀고 자리를 떠났다. 민서는 노인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감사합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민서는 자신의 카트로 돌아갔다. 장을 마저 봤다. 노인은 민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장을 계속 봤다.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왔다. 밖은 여전히 더웠다.
민서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걸어갔다. 오늘도 또 나섰다. 누군가를 도왔다. 민서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민서가 더 필요했다. 이 세상에. 집에 도착해 장을 정리했다. 그리고 샤워를 했다. 피곤이 풀렸다. 저녁을 먹고 민서는 베란다에 나갔다. 밤 공기가 시원했다. 하늘에는 별이 보였다. 민서는 생각했다. 오늘도 옳은 일을 했다. 작은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였을 것이다. 민서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옳은 일을 하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을이 왔다. 날씨는 선선해졌다. 나뭇잎이 붉게 물들었다. 거리는 아름다웠다. 종수는 여전히 혼자 살았다. 하지만 요즘은 외롭지 않았다. 친구들과 자주 만났고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수는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작은 일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남을 도왔다. 어느 날 오후였다. 종수는 동네 슈퍼에 갔다. 우유와 빵을 사러 온 것이었다. 슈퍼 주인과 인사를 나눴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응, 우유 좀 주게.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 한 여성이 보였다. 익숙한 뒷모습이었다. 민서였다. 종수는 반가웠다. 몇 달 만에 다시 보는 것이었다. 민서도 종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동시에 미소 지었다. 민서가 길을 건너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종수도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나누는 대화였다. 지금까지는 눈빛과 고개 숙임으로만 소통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말을 할 시간이었다. 그때 터미널에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종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감정이 북받쳤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저한테는 큰 일이었어요.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민서는 종수를 봤다.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싶었다. 종수는 계속 말했다. 그 후로 저도 남을 돕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이지만요. 민서는 놀랐다. 정말요? 네. 당신을 보고 배웠어요. 용기를요. 민서는 잠시 말이 없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민서가 말했다. 제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다니. 기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근황을 물었다. 종수는 혼자 살고 있다고 했고, 민서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세요? 치매를 앓고 계세요. 그럼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종수는 민서의 강인함을 느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강한 사람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종수가 말했다. 민서는 웃었다. 어르신 같은 분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요.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에 악수를 나눴다. 따뜻한 악수였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건강하세요. 당신도요. 민서는 자신의 길로 갔고 종수도 집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오늘의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의미 있었다.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옳은 일을 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종수는 집에 도착해 창가에 섰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종수는 서랍을 열었다. 구겨진 버스표가 여전히 있었다. 종수는 표를 꺼내 들었다. 이 표는 이제 단순한 표가 아니었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종수의 인생을 바꾼 물건이었다. 종수는 표를 다시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저 너머 어딘가에 민서도 저녁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연결되어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서 배웠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고 차가웠다. 하지만 종수와 민서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작은 용기를 내고 옳은 일을 하고 남을 돕는 사람들. 그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한 사람씩, 한 번에 하나씩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종수는 미소 지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민서를 다시 만났고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종수는 계속 옳은 일을 하며 살 것이었다. 민서처럼 겨울이 다시 왔다. 1년이 지난 것이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종수는 다시 터미널에 서 있었다.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 길이었다. 버스를 기다리며 줄에 섰다. 줄은 길었다.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질서정연했다. 서로 밀치지 않았다. 차례를 기다렸다. 종수는 생각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자신은 밀렸었다. 표를 떨어뜨렸었다. 하지만 그때 민서가 나타났다. 도와주었다. 그리고 종수의 인생이 바뀌었다. 이제 종수는 다르다.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다. 당당하게 섰다.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종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작은 도움을 주었다. 짐을 들어주고, 길을 안내하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작은 일들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였다. 버스가 도착했다. 사람들이 차례로 올랐다. 종수도 올랐다.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1년 전과 같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종수는 달라져 있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터미널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다. 눈 덮인 풍경이 지나갔다. 하얗고 고요한 세상. 종수는 생각했다. 민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것이다. 출근하고 일하고 어머니를 돌보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민서는 여전히 옳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주저없이 나설 것이다. 종수도 그렇게 살 것이었다. 남은 인생 동안 민서처럼 용기 있게 옳게. 버스 안은 따뜻했다.
히터 소리가 낮게 울렸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조용한 오후였다. 종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구겨진 버스표였다. 1년 전 그날의 표. 종수는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다. 표를 보며 종수는 미소 지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 아니, 정확히는 이 표를 주워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 종수는 표를 다시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저 너머 어딘가에서 민서도 자신의 하루를 살고 있을 것이다. 평범하게, 그러나 의미 있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날까? 아마도 우연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거리에서, 버스에서, 마트에서. 그때 다시 인사를 나눌 것이다. 반갑게, 따뜻하게.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갈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다. 종수는 눈을 감았다. 잠이 찾아왔다. 편안한 잠이었다. 꿈속에서 종수는 웃고 있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눈 내리는 겨울 풍경을 지나 목적지를 향해. 세상은 여전히 빠르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온기들이 있었다. 누군가를 도우려는 손길, 옆에 서 있어주는 용기, 침묵 속에 담긴 따뜻함. 그런 순간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하나의 행동씩. 민서가 종수를 도왔듯이, 종수가 다른 이들을 돕듯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은 퍼져나갔다. 물결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터미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고, 집으로 가고, 각자의 삶을 살고, 그중 누군가는 오늘 작은 용기를 낼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멈춰 설 것이다. 그게 바로 세상이 변하는 방식이었다.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용기로. 눈은 계속 내렸다. 터미널 불빛이 눈을 비쳤다. 반짝이는 눈송이들. 아름다운 겨울밤이었다. 종수는 꿈속에서 미소 지었다. 민서도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것이었다. 두 사람 모두 오늘을 잘 살았다. 내일도 잘 살 것이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다.